이렇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풍금을 타나 보다 여기까지 읽었죠. 네. 그러면 이 풍금을 타는 이유는 어 누굴 좋아해? 우리 엄마가 아저씨 너무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나는 6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가 풍금 타는 걸 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나? 엄마가 이제 그동안 풍금을 타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버지. 어휴, 맞아요. 아버지 때문에 풍금을 타지 않았어. 근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 약간 요즘을 비유하면 막 피아노든 뭐든 그런 거겠지. 그걸 잘 타네? 그래서 나 엄마 곁으로 갔는데 엄마는 그것도 못 깨닫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깎아리면서 연주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풍금 연주에 심취한 어머니고요. 음,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태껏 몰랐어. 왜냐면 우리 엄마는 풍금을 안 탔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보다 목소리 너무 곱고 뭐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우리 엄마 노래소리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 처럼 같이 드시니까는 음요법이고 이거는 사실 뭐랄까 내가 이제 이 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한 20초만 짜면 안 돼, 20초. 그러니까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이다. 이거 음유법이야. 아니죠. 이유는 팩트니까. 아니, 이게 이제 팩트죠. 팩트 이거. 이유 이름은 두 대상이 어때야 돼? 그것도 맞는데 일단 두 대상이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벽은 등 같다 같은 거. 오케이.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서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을 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건 내적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적 갈등의 시작이고요. 근데 이제 노랫소리가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리고 아유 여기가 이제 약간 편집 여기가 이제 시작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내적 갈등의 뭐 보조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노랫소리가 살짝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살을 없어져 버렸습니다. 흰금 소리로 사르르 없어졌어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지금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할 때 쌤들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중심 인물을 약간 이렇게 잡거든요. 보통 또 이렇게 잡고 심리나 뭐 인물 성격 태도 같은 건 동글뱅이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같은 거는 밑줄을 쳐요. 그리고 배경은 이쪽 가루를 칩니다. 예. 이건 이제 여러분이 뭐 똑같이 따라하라 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무슨 기준으로 치는지 알아둬야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어머니는 고요히 궁금해 뭐 일어서시더니 나를 쓰다듬었다까지 했고 배경 여기 이제 그러면 배경을 잡아볼 건데 어 이 위에부터 시작해요. 위에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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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여기를 잡으려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날 꼭꼭 안았고 달빛을 받은 엄마 얼굴은 몹시 하얗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참으로 천사 같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법이지? 지교법이죠. 지교법이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좀 심화됩니다. 깊어집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걸 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면 심리죠, 심리. 인물 심리니까 빨간색으로 좀 잡아줄게. 울고 싶은 이유는 우리 엄마가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부터 치든 여기 이유라고 잡아줄게. 이유, 심리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우리 오키는 되게 어리는데 지금 성격이 어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 해주고 있어요? 오키는 엄마를 그치? 크게 말해. 크게 말해도 돼. 너가 맞아요. 친구가 맞아요. 공감이죠. 공감해주고 있고 그럼 우리 오키는 6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른스럽죠. 어른스럽죠. 그래서 어떤 오키의 어른스러움이 좀 강조된다.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엄마 공감을 해주다니 이 말이.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이게 절정이죠.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무슨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콧구을 치시다가 그냥 엉엉 그냥 울어가지고 눈물 바다 돼버리면은 감정 좀 덜해요. 왜? 이거 내적 갈등의 절정. 이는 억제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약간 좀 갈등이라 하면 모른지기 두 개가 충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뭐랄까 울고 싶은데 이걸 끝끝내 억누르다가 눈물이 터져 이게 좀 더 감동적이죠. 네. 그러고 어머니 왜 울어? 난 울었습니다. 오키야 엄마는 말이 없어요. 한참 후에 오키야 나는 너 하나면 그뿐이다. 이러면 이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내적 갈등이 근데 영원히 해소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일시적으로만 해소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해소돼요. 왜 일시적으로 해소되냐면 뭐 그냥 지금 잠깐 머리가 정리가 됐지만 오피셜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할 걸 내가 암시한다. 그러면 이 암시 반대말만 하나 좀 잡고 갈 건데 혹시 뭔지 알아? 뭐라고? 응? 아니 약간 거의 정답을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와 명시입니다 명시 명시 우리가 이제 그 뭐 밝을 명자 쓰고요. 밝을 명자 쓰고 어두울 명자 씁니다. 그래서 명시라 하면 분명히 드러내는 건데 뭐 키야 나는 이제 뭐 아저씨 필요 없어 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너 하나면 그뿐이다 라고 말하면 대놓고 나는 이제 아저씨와 사랑 포기하겠다라고는 안 했지만 암시하신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 불렀는데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갖고 안방으로 돌아오려 하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이 하얀 봉투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저씨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얀 봉투 줄 일이 뭐가 있냐면 약간 러브레터 같은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저씨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도 그냥 나는 약간 습관적으로 듣는 편이에요. 내면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아저씨가 흰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 내게 줬습니다.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지난달 밥값이야. 사실 그냥 좀 힘들어하게 갖다 드려 이런 투로 말씀을 해요. 난 그 봉투를 갖다가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왜냐면 이거 앞에서 수업했겠지만 뭐야? 배경이 어때 지금 이 시대 배경은? 이 시대 배경은 남녀간에 그러니까 이 내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재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허용하지 않는 시대예요, 맞죠? 공건적인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러면 이걸 받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사랑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심리 변화. 아저씨의 고백이 담긴 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했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하얗게 질렸다. 더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난달 밥값이래. 별거 아니야, 엄마. 그 지난달 밥값이래. 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어난 사람처럼 놀라더니 놀랐어요. 놀라더니 밥값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하고 놀란 거야. 알고 있지? 보이니? 근데 뒤에서 약간 걱정이네. 잘 보여? 네. 밥값이네 하고 놀랐어.
근데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애초에 떨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좀 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입술에 이제 약간 웃음을 띠면서 하고 한숨을 내셨대요. 근데 왜, 왜 웃으신 걸까? 이 웃음. 이 웃음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웃음의 의미. 내가 처음에 뭐라고 생각해? 심리 변화잖아. 내가 처음, 그치? 아, 다행이다. 아, 그리고, 아, 나 뭐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약간 창피해요. 창피라고 쓰랬지만 부끄러움이라고 적혀있으니 큰 거지만 부끄러움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리 변화는 여기가 우리가 내가 약간 강조하는 게 우리 심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 잠깐만 적으면 심리가 이거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둘게요. 심리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심리가 복합적일 때, 그러니까 심리가 변화한다는 건 내가 뭐 이심리에서 처심리, 복합적인 건 두 심리 합쳐진 거니까 심리가 두 개씩 나올 때 있잖아. 이게 좀 까다로워요, 찾기가. 여러분 일반적인 심리는 잘 잡는데 이해했죠? 이 심리 변화 다섯 개를 좀 따라가면서 갈 거고, 되니? 쉬어도 되겠지? 줄게. 자, 그래서 어머니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아유, 다행이다. 안도감, 안도감.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어머니는 놀라요. 왜 놀랐냐면, 그러니까 이 지전이 돈이죠. 돈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봤던 하얀 종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저씨의 마음이 담긴 편지겠죠. 아저씨의 마음이 담긴 편지. 아저씨의 뭐 진심, 마음이 담긴 편지가 들어왔고, 그래서 어머니의 뭐를 최고조에 이르게 하겠어? 지금까지 온 거, 심리가, 내적인 갈등.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피크에 오르게 해주겠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여요. 이것도 갈등이죠. 그러더니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종이를 이제 읽습니다. 뭐라 써놨겠죠. 아,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실 우리가 뭐 시대가 어쩌지만, 내용 정확히 몰라요. 웃기도 모르죠.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엄만 글을 읽으면서 얼굴이 파랬다, 빨겠다 하고, 종이를 든 두 손은 바들바들이 아니라 떨려서 종이가 구석구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시점 배웠잖아요. 그쵸? 1인칭 무슨 시점이지? 관찰자 시점이죠. 키가 이제 1인칭 관찰자다 보니까, 1일관이라고 썼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정보의 정확성이나 내가 정보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이 인물이 왜 이러는 심리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읽는 동안 이제 어머니 심리 변화 어디 통해 제시되냐면 이게 막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 떨리고 손은 표정은 빨겠다 하고 편지를 읽는 동안 나타난 어머니의 심리 변화를 뭐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간접 제시합니다. 한참 후에 엄마는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서 바지꼬리에 던져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등만 쳐다봅니다. 뭐지? 전등만 쳐다봐요. 근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해요. 두근두근 하신다 봐. 엄마가 혹시 병이 난 거 아니야? 염려가 돼서 무릎 안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병이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오키가 일찍 관찰자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기 때문에 서술자가 너무 어린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저씨의 편지 때문에 당황한 어머니를 보고 병이 나지 않았나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키 1인칭 관찰자 서술자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이거 내가 알기로는 소설 이론에서 했어요. 그치? 뭐로 배웠어? 정보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서술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돼서 화제를 돌리는 기에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음, 이렇게 채워야겠죠?
어른스러운 거. 엄마 잘까? 하고 말했더니 엄마는 아이고 하고 귀여워 하고 뺨에 입을 맞춰줍니다. 근데 엄마 입술이 너무 뜨거워요. 불에 달군 돌이 돌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요것도 이제 마취라는 거 나왔고 불에 달군 돌이 볼에 와닿는 것 같았다라고 했으니까 지리법이고 한참 자고 나서 옆에 이렇게 쓸어봅니다 이제.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무슨 버릇이 있냐면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면 어머니 어떤 살이 만져져. 그럼 나는 다시 자. 이런 버릇이 있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네? 원래 이렇게 쓸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무서워. 엄마가 없어. 무서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다운 모습이겠지. 그래서 잠은 다 달아나고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애다운 모습. 방 안에는 불은 안 켰지만 불은 안 켰지만 어슴푸레하게 밝습니다. 뜰로 하나 가득한 달빛이 방 안에까지 밝음을 던져주는 것이었어. 윗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 쓸어보니 장롱문이 열려있고 그 아래 방바닥에 흰 옷이 한 무더기 널려있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버지를 향한 엄마 심리 뭐겠어. 그림이지. 그림이지. 이 쉬운 거는 바로바로 대답해 주셔도 딱히 난 쉬운 것만 물어보니까 그 옆에는 장롱에 반쯤 기대고 자리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뭐라고 수근수근 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기도하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도, 얘가 아는 기도는 뭐가 같지? 소설 처음 읽어보지 않지. 막 교회 주기도문 막 그런 내용 나오고 아마 기도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어가서 무릎을 빼고 기어갔습니다. 엄마 뭐해? 눈 떠서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잠긴 거죠, 우리 엄마가. 생각이 잠긴 거 두 글자로 뭐라고요? 오, 보내. 와, 와, 좋아요. 보내. 안녕하세요. 오키야, 가서 자자. 엄마도 같이 자? 응, 그래, 엄마도 같이 자. 얘는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 되게, 그 엄마 없으면 되게 무서워했으니. 그래, 엄마도 같이 자. 내가 하는데 목소리가 싸늘해요. 뭐지? 하면 이거는 왜 싸늘하냐면 내가 그동안은 마음 정리를 못했는데 치면서 아저씨에 대한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겠어. 마음을 정리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근데 마음을 정리할 때 이제 사실 아저씨는 결국 이성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성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때 제일 좋은 건 다른 이성이에요. 다른 이성인데 물론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약간 의리가 있지. 아, 우리 오키 아버지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시면서 아저씨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죠. 이게 그 장면이죠. 아버지 옷들을 하나씩 들고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보고 뭐 장롱 안에 넣고 하나씩 하나씩 쓸어보고 그러면 이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심리 제시되죠? 무슨 제시? 감정 제시. 어우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 억누르고 여기 엄마 우리 기도하고 자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냐면 날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뭔가 이제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사실 이게 이런 성격이 흔한 거 흔하진 않죠. 흔하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인물 성격을 잡아줄 때 뭔가 특징점 특이하다. 이건 좀 특이하다 싶으면 표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 내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 뿐이에요. 뜻은 하나도 몰라. 어린이는. 근데 엄마를 따라 자꾸자꾸 해봐서 지금은 나도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근데 웬일인지 어젯밤 잘 때는 엄마가 기도할 걸 잊어버리고 그냥 잤어. 그러니까 위에서 약간 강조했잖아. 엄마는 약간 기도를 정한 걸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인데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인데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이 특징적인 어떤 성격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됐던 걸
바로 가져와가지고 아저씨의 편지로 인해서 뭐가 복잡해? 근데 마음가 복잡해는 안 되니까 심리 맞아 심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뭔가 기도할까? 하고 말을 할까 싶었지만 엄마 오늘 너무 슬퍼 보여 얼굴이. 그래서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내적 갈등으로 인한 우리 어머니의 심리적인 고통. 근데 고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지. 기도하자.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한 부드러운 음성이 듣고 싶어져서 말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만, 그냥 이런 것도.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리죠.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심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하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들지 말게. 시험을 들지 말게. 이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여기 맞니? 인간적으로 반복을 한 4번 때렸잖아, 그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무슨 뜻이냐면 알겠지만 시험에 든다라는 건 유혹에 빠진다는 거잖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지만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반복, 내적 갈등이 여기도 뭐 다시 한번 그 풍금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적 갈등이 다시 피크로 올라간다.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했습니다.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인데, 아이고, 엄마가 이걸 막히네? 엄마는 몇 번이나 했는데, 아이고, 우습다. 라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키. 오키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네. 어린아이 소설자의 한계들.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걸 참다 못해서 엄마 내가 맞아. 엄마 왜 이렇게 저러 오늘? 왜 이렇게 저러요? 이제 내가 맞아 할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번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 쭉 마칩니다. 정말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전에 저 전등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씬이에요. 마음을 정리하다가 고백을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속삭입니다. 요새 와서 엄마가 하는 일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옛날에 엄마도 유쾌해. 밤새도록 막 풍금을 타고 찬송가도 부르고 막 신이 나요. 아저씨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럴 때는 기도 돈달아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좀 나도 좋지.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근데 가끔은 노래보다 울어. 그럼 우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왜 그러지? 그럴 때면 나도 따라서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나를 알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슨 입을 맞춰주면서 조금만 입고 들어봅시다. 엄마는 우키 하나면 그뿐이야. 응, 그렇지. 아이고. 엄마는 오케이 안 하면 그뿐이야. 응, 그렇지라고 하면 야, 이게 무슨 전치를 서로 좀 거기도 좀 다르죠. 그래서 오케이를 보면 아저씨를 향한 마음을 정리겠죠. 오케이 하나만 쓰면 돼.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잠깐만 올려봅시다. 위에 잠깐만 올려서. 근데 거의 다 답이 비슷하죠. 음. 어른들의 뭐 심리 아니면 마음인데 심리을 안 되니까 마음을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마음 이해 못해. 아저씨에게 가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괴로워하는 거의 비슷해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떤 일요일 날지요. 유치원 방학하고 이튿날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예배당에를 그만뒀습니다. 사랑해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나가고 집에서 엄마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포커스가 어머니의 내적 갈등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던 엄마가 날 부르더니 너 아빠 보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괜히 아저씨를 잊고 싶으니까 오키한테 괜히 아버지에 대한 걸 좀 엮어서 질문하는 거죠. 이해되지? 어.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싶니? 물어봐요. 우리도 아빠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존재를 좀 희망하는 거죠. 우리 아빠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 존재를 근데 이 그리워하는 게 사실 음, 뭐야 그리워하려면 이제 만났다가 좀 헤어지고 이래야 그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리움이라 써도 무리는 없겠다. 그러면 갑자기 이 위에서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위에 잠깐 오는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전환돼. 그럼 뭐가 전환된 거죠? 이 파랭이는. 이 파랭이에 들어갈 말이 뭘까? 시간? 근데 시간이랑 초성은 똑같아. 사건이잖아. 그냥 다른 사건이잖아. 다른 어떤 내적 갈등이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두통 같은 거 있지. 머리가 아프다. 근데 진짜 아이씨, 머리 아프다 해서 두통. 심리적인 심리적 갈등이죠. 분해가 심한 거죠.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 물리적 머리가 아니라 정신적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 있으면 뭐 다시 돌아왔어. 난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한참 동안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버지 얘기를 좀 해줘요. 오키 아빠는 오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너 아빠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일찍 돌아가셨을 뿐이야. 근데 내가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날 욕해. 아저씨랑 잘 되면 세상이 날 욕을 한다. 근데 너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오키 엄마는 환영년이다 이러고 나를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 오키 아빠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네. 또 하나 생겼네. 망측하기도 하지 하고 하면서 쯧쯧쯧하고 온 세상이 우리 가족을 욕해. 너까지 욕먹어. 너까지 욕먹어.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서 시집도 훌륭한 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잘 풀려도 네가 막 스타일 가고 이래도 그까지 환양년의 딸 이 환양년이 쉽게 엄마는 환양년이다 하고 욕을 한다 했죠. 아빠가 죽었는데 새로 아빠가 또 생기면 환양년의 딸 하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그러면 이 까닭 이유는 아저씨에 대한 마음,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려는 까닭이겠죠. 아저씨에 대한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려는 까닭을 요거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은 그대로 써주세요. 아저씨에 대한 사랑 포기하려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두근두근 말했습니다. 한참 있더니 다 적었죠? 다 적었지? 한참 있더니 오키야! 하고 또 부릅니다. 오키야. 오키야.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이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엄마가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돼도 엄마하고 같이 살지. 유치원 졸업하고 소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소 제일 가는 사람이 돼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라고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말을 여기 들어. 일제강점기를 짐작하게 하는 말. 조선이라는 말을 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엄마의 심리는 오키야. 너만 있으면 돼. 아저씨 필요 없어. 너랑 같이 살자. 너랑 같이 살면 돼. 난 널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아유,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립니다. 귀여워. 얼만큼?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만 사랑하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근데 엄마 목소리가 떨려. 근데 이제 오키도 이제 약간 눈치가 생겼어. 목소리가 떨리면 엄마가 우는구나 이제 알아. 겁이 나가지고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쫙쫙 벌립니다. 그럼 엄마를 걱정하는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썼던 건데 오키 어떤 어른스러운 모습을 어른스러운 모습.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오키 하나면 그반이야. 그치 오키야? 아저씨의 사랑을 포기. 그냥 둘이 살자. 아저씨와의
아저씨와의 사랑. 아저씨와의 사랑. 아저씨와 사랑을 포기하겠다.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이렇게 껴안아줘요. 우리 같이 살자. 응, 하니까. 그날 밤,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가니까 엄마는 날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줍니다. 댕기도 새 댕기 들여주고 모든 걸 다 새로, 브랜뉴, 브랜뉴한 것들을 다 입혀줘요. 다 새 걸로만 입혀줘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키 입장에서는 뭐지? 왜 이렇게 예쁘게 해주지? 생각한 거죠.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달린 하얀 손수건을 내려서 내 손에 쥐어줘요. 아까 전에 아저씨가 줬던 건 하얀 뭐였어요? 하얀 종이였죠. 거기에 이제 마음 들어가 있었죠. 이 하얀 손수건에도 엄마의 마음이 담겨요. 그래서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절하라는 그 어머니의 뜻이 담겨 있다. 거절, 포기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거절이 맞겠다. 왜냐면 하얀 편지를 줬고 그거에 대한 답장을 하는 손수건을 주는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빨리 와. 말씀을 합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손수건 저그 속에 무슨 빨갛빨갛한 종이가 들어있어.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 생각을 했지만 펴보지 않고 그냥 아저씨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저씨 사랑을 이것도 뭐겠어요? 똑같아. 거절하는 거. 거절하는 거고 미안하죠. 오키를 통해서 아저씨에게 마지막 정성을 보인다. 그 어떤 마음을 보인다.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성을 보인다. 이 정성이라는 게 모두 다 새 거 입혀준 요게 정성이죠. 무슨 말이죠? 모두 다 새 걸 입혀주었어. 이게 정성이고. 근데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어. 근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제 너무 차가워졌어요. 나보고 웃지도 않아. 얼굴은 새파래져.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어. 그러면 이 아저씨 심리 없어요, 지금. 입술을, 약간 공감해 보는 건가? 되게 좋은데. 입술 막 깨물어. 그치? 오, 야, 여기 아저씨가 꽤 많구만. 진짜. 아저씨 심리가 뭐야? 아저씨 심리? 뭐라고? 아니지? 아저씨 심리는? 막 편지 받고. 그치. 누구야? 뭐야? 그 사람. 아저씨 불안하겠지. 아저씨 불안해. 자, 말 한마디 안 하고 수건을 받더군요. 음. 그러면, 사실 뭐 여기 이제, 긴장한 거죠. 엄마의 답장이구나. 긴장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긴장한 아저씨의 행동. 아저씨가 평소와 다르잖아요. 아저씨가 평소 다릅니다. 나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사랑이 진짜 편지만 주고 왔어. 아저씨가 이상해. 엄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도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마랑 되게 의지하는 게 느껴지죠. 너무 어리다, 저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 풍금을 탑니다. 무슨 곡조인진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예요. 이 풍금이라는 소재도 되게 반복된, 여기 사실 이 사랑손님 내가 위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상징적인 소재가 또 하나 있었어. 삶은 달걀. 뭐야. 그치. 삶은 달걀 뭐를 나타내는 거지?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아저씨. 관심. 관심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풍금을 타십니다. 엄마는 너무 슬플 거 아니야. 시대 때문에. 사랑 포기라는 슬픈 감정을 달래면서 풍금을 타고 계속하면서 계속하면서 하면서 여러 밤을 자고 어느 날 오후에 아저씨 방에 가봤더니 아저씨가 짐 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여러 밤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생각해 주시고
톡이라고 써볼까? 아, 근데 또 이제 톡이란 말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단념이라는 말을 써봅시다. 단념. 마음을 그냥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번 자고 나서 봤더니 아저씨가 짐 싸고 있어. 아저씨도 대충 이 편지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엄마가 편지 내용을 거절, 미안,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제 피렌즈 어떻게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저씨한테 손수건 갖다 드린 다음부터 아저씨 날 보면은 우울해 보여. 슬퍼 보여. 차였어.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가만 보고 있는 거야. 나도 그리 자주 놀러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짐을 꾸리는 거 보고 난 놀라요.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어떤 아저씨의 모습이죠. 슬픈 마음, 서글픈 마음이 키의 눈을 통해 전달된다. 아저씨 어디가? 멀리 간다. 언제? 오늘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갔다가 언제 또 와? 언제 또 와? 언제 또 올 거면 대답을 했겠죠. 아무 대답 안 하네. 안 온다는 거예요. 서랍에서 예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내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걸 암시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를 암시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절표. 해보니 칠한 걸 같긴 한데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키 이거 가져. 오키는 아저씨 가고 나면 아저씨는 잊어버리고 말겠지. 오키의 어머니도 날 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오키는 약간 좀 핑계예요. 너 나 잊어버릴 거지?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키가 아니라 오키 어머니 쪽. 오키 어머니 쪽이고 어떤 아저씨의 슬픈 감정, 아저씨 서글픈 감정, 아저씨의 쓸쓸한 감정. 뭐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의 쓸쓸한 감정. 아저씨의 서글프고 쓸쓸한 감정. 나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너 나 잊어버릴 거잖아. 그래서 아니, 안 잊어버릴 거야. 얼른 대답하고 인형을 안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인형도 이제 아저씨가 이제 약간 좀 미묘한 마음이죠. 이거 보면서 나 기억해. 엄마 이것 봐. 아저씨가 나 이거 줬다. 아저씨가 오늘 기차 타고 먼데 간대. 내가 말했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엄마 아저씨는 왜 가? 학교 방학했으니까 가지. 잠깐. 학교 방학했으니까 가지. 절대 아니잖아. 절대 아니잖아. 근데 겉으로 가는 이유는 이 아저씨는 원래 배경이 학교 쪽에서 일하는 교사였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 까닭으로는 겉으로는 적당한데 전혀 아니죠. 사랑이 실패해서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가? 아저씨 집으로 가도 어디로 가? 갔다 또 와? 엄만 대답을 안 해. 난 아저씨 가는 거 나쁘다라고 하면 오케이 어떤 슬픈 감정,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슬픈 감,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아저씨 가는 거 나쁘다라고 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어, 그리고 직접적인 감정. 문법적으로 이거 틀린 문장이잖아. 아저씨 가는 거 나쁘다 라고 하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너무너무 귀엽고 순수해. 어린애라서. 그걸 드러내주고 있고요. 입을 쫑긋했으나 엄마는 말을 대답을 안 합니다. 기아 벽장 가서 달걀 몇 알 남았나 보자. 아까 전에 민준이가 말했죠. 삶은 달걀. 어떤 둘의 사랑, 둘의 어떤 관심, 호감을 좀 나타내주는 소재였는데 얘는 너무 좋으니까 달걀을 가지고 와요. 6알 가져오니까 다 가져와 하고 그 달걀 6알을 삶아요. 삶은 달걀. 아까 여기 있었던 6알을 손수건에 싸놓고 또 반지에 소금을 조금 싸가지고 이 롤링 아니고 여기 보시면 다른 거지. 반지에 소금을 조금 싸가지고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너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가시다가 착간해서 잡수시된다고 해. 하면 이 삶은 달걀 갖다 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이런 거죠. 좀 챙겨주고 싶다. 아저씨 마지막 길이라도 잘 가라 챙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정리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가다 보면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밑에 가다 보면 음, 이제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약간 마음을 좀 정리하는 힘도 있다. 그러고
오키야. 여기부터 봅시다. 아저씨 떠나고 나서, 오키야. 우리 뒷동산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배웅하자.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배웅하라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가 하면서 난 좋아 덤빕니다. 어머니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모습. 잠깐 다녀올 테니까 집 보고 있어. 외삼촌하게 말을 하고 엄마는 손목을 잡고 나서요. 인형 갖고 가? 그러냐? 상관없어. 나는 인형을 안고 엄마 손목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뒷동산에 올라가? 배웅하려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정거장이 내려다 보이죠. 저 정거장과 아저씨를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저 정거장과 기차는 없네.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못이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어떤 슬픔이 드러나죠. 슬픔이 드러나. 어머니의 슬픔이 드러나. 마지막 배움이니까. 그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엄마는 한층 더 예쁘게 보여서 비극적이야. 산모퉁이에서 기차가 나타나요. 기차 온다. 얘네 천진난만해. 나 좋아 소리쳐. 기차는 잠깐 멈추더니 다시 움직여. 기차 떠난다. 기차 떠난다. 이걸 아저씨 떠난다죠. 그럼 아저씨가 떠나면서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은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떠나는 건데 오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차 떠난다. 손뼉을 칩니다. 되게 좀 상반되지.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물속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흩어질 때까지 엄마는 가만 서서 그걸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너무 피나መስ죠. 어머니의 어떤 아쉬운 심리. 아쉬운 심리. 근데 뭐든 될 수 있겠죠. 슬픈 마음도 되고 아저씨 안타까움도 되고 같은 말이죠. 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식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풍금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거기 쇠를 채우고 반지꼬를 얹어 놓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정리죠. 어머니의 마음 정리. 풍금 치면서 내적 갈등했었지. 그리고 이 꽃송이 기억하십니까? 이 꽃송이 엄마가 뭐라고 오해해요? 누가 줬다고 오해하는 거였어요? 아저씨가 줬다고 오해했더니 꽃송이 내다버려. 어머니 이제 마음 정리. 왜냐면 모든 갈등을 위해서 화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라스트 달걀. 달걀. 꽃 정리하고 풍금 정리, 풍금 뚜껑 닫고 꽃 갖다 버려라. 그리고 달걀도. 이제 달걀 안 삽니다. 달걀 먹는 사람 우리 집에 없어요. 아저씨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 정리 세 번째. 근데 엄마는 이러고 싶진 않지. 그래서 목소리의 맥이 한 톤도 없습니다. 난 엄마의 말씀에 놀라서 때를 쳐버렸어. 아니, 난 달걀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 얼굴이 석양에 빤히 비치는 걸 보니까 용기가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뒤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속삭입니다. 예, 우리 엄마가 어제 우리 썩지 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면서 먹을 사람이 없대 누나. 엄마 날 알면서 왜 이럴까? 달걀 좋아하는데 때 좀 쓰고 싶은데 엄마 얼굴 좀 봐봐. 왜 이렇게 새파래졌지?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웃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더 슬프죠. 간접적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냅니다. 엄마의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내요. 이렇게. 음, 이쪽에 좀 너무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약간 딩크멜랑이 여기 세 명밖에 안 있어요. 한 명씩 채워볼까? 그래도 민준아, 하트를 부탁해서 아, 외할머니는 과부가 된 딸이 외할머니는 민준아, 오케이. 내가 민준이 할게. 5분 남았으니까.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주변 남편 떠올리지 않으면 좋겠어. 그 낯선 손님과 처음 만났을 때 오키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해보자. 뒤에 안경. 이렇게.
어색했지만 어색했지만, 그치? 어색했지만, 부끄러웠지만, 어색했지만. 비슷한 거죠. 낯선 사람 만났어. 부끄러워했지만,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게 사실 뭐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삶은 달걀 이야기, 삶은 달걀 풍금, 편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마음을 주고받는.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한 까닭을 추측해 봅시다. 실제로 삶은 달걀이 제일 맛있는 반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물론 있죠. 근데 한편은 오키와 뭐를 형성하고 싶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아니야? 그지? 오키와 뭐 하고 싶어서? 공감. 오키와 공감하고 싶어서 친해지고. 공감. 그지?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만약에 답이 와도 틀렸다 볼 수 있을까? 그지?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다가 쓸 때는 뭐 공감대 형성, 뭐 아니면 공감하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통일하면 좋으니까 여기 쓸 때는 친해지고 싶어서 라고 썼어요. 그리고 4번. 엄마가 달걀을 많이 사게 된 까닭이 뭘까요? 엄마는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오키한테 듣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다 보면 공통점이 여기 빈칸들은 대체로 다 인물이 심리 쪽입니다. 인물이 심리 쪽.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고, 처음에 부끄러워하고, 근데 나중엔 즐거워하고, 심리가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 심리 위주로 따라가는 거. 통금은, 오키 아버지가 오키 어머니에게 사다 준 것이므로, 오키 어머니는 통금을 치면 죽은 남편이 떠오를까봐 풍경 치지 않게 된 것. 나, 수도 있고, 6번. 아저씨는 엄마한테 관심이 있죠. 근데, 뭐를 고려해 볼 때? 뭐를 고려해 볼 때? 시대적 배경. 봉건적이다라는 말 들었니? 봉건적이다. 봉건적이다. 그게 이제 막 남녀 간에 이제 친하게 지내고 약간 막 재혼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을까? 직간접.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 아이고. 그리고 7번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들킨 듯해서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저씨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오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겠지만 너무나 아저씨가 이렇게 눈 뜨고 두리번 거리는 거 행동에는 뭐가 담겨있어? 심리가 담겨있어. 오키랑 오키 엄마 어딨지? 찾느라 두리번 거렸구나. 이렇게 있는데 음, 눈 아닌가 채울 수 있을까? 그냥 불러줄게요. 쟤는. 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엄마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엄마를 골려줘야겠다. cap장 속에 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 손님에게 잠시나마 연정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연정을 품었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죠. 아버지도 있고,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오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11번, 어머니도 사랑 손님에게 좋은 감정, 호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꽃을 버리지 않고 찬송과 갈피에 간직하셨을 거예요. 사랑 손님이 자신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꽃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찬송과 갈피에 간직할 것 같다. 12번, 어머니는 죽은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의 감격을 다시 느끼고 싶기도 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잡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풍금을 치다가 눈물이 나려고 해서 목소리가 떨린 것 같다. 13번 사랑 손님이 보낸 어떤 연애 편지, 러브레터, 고백 편지일 것이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을 것이다. 14번 왜 엄마 아빠가 옷을 꺼내 쓸어봤을까? 왜 엄마가 아빠 옷을 꺼내 쓸어봤을까?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 거고요. 마음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또한 과거라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면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어. 그래서 15번 아저씨는 사랑 손님에게 느끼는 감정과 죽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 등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키를 생각하며 새로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오키랑만 있을 거야. 스스로 조심하고요. 16번.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였겠죠. 손수건에 든 종이는, 하얀 종이는. 그 편지에는 아마 아저씨의 고백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겼었을 것이다. 오, 지가 맞습니다. 라스트. 뒷동산 쪽 배경이죠. 뒷동산 쪽 배경. 17번. 뒷동산에 왜 바람 쐬러 가자고 해? 뒷동산에 가면 멀리 보이니까, 멀리서 아저씨 떠나는 게 보이니까, 멀리서나마 사람 손님을 배웅해야겠어. 뒷동산에 가고요. 18번. 달걀 장수에게 엄마가, 달걀 아무도 안 먹어요. 하는 이유는 사랑 손님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 이유가 없어. 끝났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고생했어. 고생했고, 일단 잠깐만요. 요것 좀 멈추고